안녕하세요. 백버스입니다. 최근까지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수많은 대책이 나왔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법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요, 이 법률 지금 발의되는 것들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거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해당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정부 믿었다가 또 이제 무주택자분들 최근에 또 열이 받았죠. 또 집을 팔아라. 집값 안정화된다. 그래서 정부 믿고 팔았다가 지금 현재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 정부에서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가격 8억 원 뛰었다. 이 서울 상위 20% 아파트 중에 8억 이상 뛴 아파트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원 그 통계 자료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죠.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하니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급등을 했다면서 자, 지금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작년에 이 임대차법 통과 이후에 자동차를 타면서 일부 지역을 이제 임장을 했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높은 전세가율을 못 맞춰서 아마 이참에 내 집 마련하자라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래도 많이 일어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더불어서 가격도 상승을 많이 했죠. 송 의원에 따르면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간 그리고 시행 후 6개월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자, 전국적으로는 전세가 상승액이 자, 이제 시행 후 3.4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3.13배가 이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송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 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났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 전세집 구하려고 알아보신 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겠지만 사실 또 이해 안 가실 분도 있어요. 왜? 내가 자가주택에 살고 있거나 이주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상황을 또 내가 받아들이는 게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좀 심각했던 건 맞아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세가보다도 더 벌어졌대요. 그래서 전국 상위 20% 5분위 하고요. 그 하위 20%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를 비교한 5분위 배율은 11.6배에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11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 거예요. 자, 상위 20%의 평균 매매가는 9억 9,806만 원이었고 하위 20%는 8,609만 원이었다.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거죠. 자, 이 격차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벌어진 건데 자,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5분위 배율은 8.2배였고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까지 올랐다.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도 많이 갖게 되는 최근 흐름인 것 같아요.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40만원 오른 데 비해서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2,386만원이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 매매가 상승액 격차가 무려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 848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8억 2,590만원으로 8억 1,742만원이 껑충 뛰었다. 이 4년 동안 이 하위 20% 주택과 상위 20%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의 자산 격차가 약 50배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50배. 이거 진짜 무지무지하게 큰 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다방면에서 양극화 굉장히 예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급등한 전세 가격에 쩔쩔매게 됐다.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100점 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자, 그런데 이 규제가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앞으로 또 이제 법을 바꾸겠다, 뭔가 이렇게 발의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인데요. 정부 정책을 믿고 그에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택을 갖고 있었지만 매도하신 분들,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도 좀 공감될 수 있었던 내용들, 자, 많이 들었던 내용들, 자, 그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믿고 11억에 판 아파트, 지금은 더 올랐겠죠. 이혼이기 주부, 그래서 한탄하고 있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매일 집값 잡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팔았다. 자, 이 무서워서 파신 1주택자분들 상당히 있을 거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속도 쓰리고 마음도 아프고 또 이제 부부싸움도 또 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 집을 사냐 마냐, 집을 팔어 말어, 이거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지나고 나서 집을 갖고 있었는데 매도하신 분,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싸우게 되고, 또 집을 사자고 했는데 집을 못 사서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또 싸우신 무주택자분도 있고요. 지금 이 집값 때문에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예, 시끄러워요. 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손해를 봤다라는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 11억 원에 판 아파트 가격이 23억 원까지 치솟았다.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남편과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예,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값을 잡겠다라고 해서 자, 호언장담해서 팔았다라는 사연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그 초기에는 2017년 8월 이 당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파시라. 아, 이거 진짜 내리에 박히는 단어인데요. 집을 파시라. 예, 정말 정권 초기에 좀 강력한 의지도 보였고 좀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주택을 부랴부랴 이렇게 처분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주택을 매수하려다가 또 주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권유를 했다. 그래서 보유세가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정부의 이 같은 권유에 집을 매도한 수요자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 집값 정말 많이 뛰었잖아요. 여기 지금 목동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매매 호가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집값이 급등한 데다가 대출이 줄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져서다. 이 누리꾼의 경우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팔았다가 낭패를 받고, 뭐 의견이 합치됐다면 누구한테 책임 전가는 안 할 텐데 집값이 이렇게 팍 올라버렸는데, 아, 네가 팔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손해가 나지 않았냐, 이 사단이 나지 않았냐,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혼이기까지도 놓였다고 밝혔다. 자, 그는 당시에 내가 무슨 귀신에 홀렸었나, 남편 반대에도 제가 억지로 아파트를 팔았다면서 11억 원에 판 아파트는 지금 보니까 23억 원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반 이혼 상태라고 말했다. 자, 애들 학군 때문에 전세로 살다가 지금은 그보다 작은 평수 반전세로 살고 있다며 곧 아파트 값이 다시 폭락하겠죠? 라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지금 만약에 이분이 집을 안 팔고 갖고 있었다면 또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폭락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스탠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가짐과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사연으로 보게 되면 좀 안 됐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불만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도 본물을 이루고 있다. 클리앙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지난해 그 내부 부동산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불거진 전세난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많은 편이다. 전세 대란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당사자라는 또 다른 누리꾼은 차라리 MB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 푸념해 본다면서도 솔직히 그때가 집이나 경제적으로 다 무난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했다. 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 잡히지 않았죠. 전월세 시장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운명을 걸어 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언론에 요즘 잇따라서 출연해가지고 이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안 사도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자신했어요. 요번에 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세가 줄고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김원동 경실련 본부장님 계시죠? 지난해 8.4 공급대책 때도 똑같이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집값은 반대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집값을 잡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벌써 국민을 5번이나 속였다. 이번에 또 속겠느냐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번 대책은 적어도 공급 예정지가 어디인지라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은 예정지가 어딘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서 말들 굉장히 많죠.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최대 4년간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고 버티면 단기간 안에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요. 또 이게 법률적으로 이제 자충수가 된 거죠. 정부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3만 가구도 어렵다라고 본다. 굉장히 비관적인 숫자로 보고 계시네요.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이 분양한 주택이 1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을 했다. 하여튼 순간의 선택이 1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그러면서 자산은 굉장히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죠.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고 밤에 잠이 안 오는지 제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택을 사야 되는 시점이 있고 팔아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 흐름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이제 무주택자 되면서 좀 이 마음이 괴로웠던 사연 이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부를 믿었는데 집값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네요. 서글픈 무주택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도대체 이 정부가 시작되고부터 집값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르던 집값이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잡히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뛰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말을 믿은 저로서는 집값이 내려가길 기다렸지만 이제는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25번의 부동산 경기 부양 책임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뭔가 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좌절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서민을 위한 정부일 거라고 믿은 자신을 후회한다. 내가 들었던 촛불이 나의 희망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줄이야 라고 이제 했는데 집값 때문에 굉장히 상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청원인은 이제 돌아보니 부동산, 그러니까 정부가 시작한 임대사업자 특혜가 집값 폭등의 시작점이었던 걸 평범한 시민인 저는 눈치채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 그 희망이 또다시 철저히 짓밟혔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시세를 90%까지 책정.
자, 이 기사는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었죠. 이 방안은 오랜 기다림의 무주택자들에게 26번째 주기는 정책이라며, 아니 그나마 붙어있던 숨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다. 분양가 이거 또 손을 댔잖아요. 자, 2017년 당시 3억 원 하던 시세가 지금은 10억 한다. 호가는 15억, 17억까지 올려놨다며 현 정부 들어 집값은 3배에서 4배. 자, 월급은 제자리다. 자, 월급 빼고 다 오른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아까 앞서서 그 국토위, 그 국민의힘, 그 송 의원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전세값이든 매매값이든 뭐 3배, 4배 올랐다. 자, 요 3배, 4배 올랐다. 자, 이분이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체감하는 게 이 정도예요. 자, 근로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집값을 정상으로 보고, 자, 시세의 90%를 적용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청원인은 결국 건설사와 투기꾼들 배불리는 정책의 연장이냐. 이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재고주택 영향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서민들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분양받나. 어린이집에 애를 맡겨가며 맞벌이해서 아파트 하나 사고, 자, 하는 것이 서민들의 탐내면 안 될 큰 욕심이냐면 스스로 벼락거지라고 생각하며 집도 하나 장만 못하는 못난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심정 제가 좀 많이 이해가 가요. 저도 이제 혼자일 때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 보금자리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이 보금자리, 자, 이제 이 보금자리를 통해서 뭔가 미래도 꿈꾸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 아파트 분양 받아서 단지 내에 뭐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그럼 아이들도 학교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좀 뭔가 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꼭 집이 있어서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내세운 정권이 왜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말하고 나오는 정책마다 자산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계급을 만들며 그것이 고착화되기만 하냐. 지금 사실 강남에 산다, 뭐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럼 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갖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지금이라도 이 정책을 철회하고 공사에서 주도하는 공급이라도 분양원가가 공개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달라며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정부의 말을 믿었던 무주택자, 그 정부의 말을 믿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가 된 거죠. 자, 이런 사연들이 지금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고 또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사 대책도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이사 대책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법률이 앞으로 많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까지 변화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집값은 잡히진 않고 또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상과 관련된 문제, 뭐 사유재산 침해냐 아니면 공공이익이 우선이냐. 그런데 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 보상안을 두고 지금 공공의 이익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적 검토 끝냈다. 자, 그리고 이제 소급 입법 적용할 수 있다. 지금 뭔가 법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법 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 자체도 법 개정이 이제 통해서 이제 분양가도 최대 주변 시세의 90%까지 뭐 하겠다. 자, 그러니까 정부 믿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도 열받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무슨 법을 또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자문업 신고법도 또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거래법 신고 의무제 담아서 뭐 신고 안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원안 통과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고는 하는데 각종 법안을 정말 많이 발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또 무거워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렇게 지금 취하겠다라고 하고,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전월세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하거든요. 또 이것도 안 지키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상제 아파트는 의무거주 기간 규정이 생기면서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무주택자 A씨는 대출도 다 막히고 이제는 분양 아파트 전세도 주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제 또는
투기 수요 차단이 아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토론을 했고요. 또 다른 무주택자 B씨는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혔다면서 결국에는 현금 부자만 유리한 제도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시장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월세 금지법, 그래서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새 집으로 또 이제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에서 현행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60일이었죠. 자, 근데 이제 지금 현행 30일인데 요거를 등기 신청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9일 국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발의를 했네요.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고체로 한다. 자,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로 지금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서진영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신청일로 바꾸면 거래 당시 주택 거래량이나 시세를 2개월 후에나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집값 과열 등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세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장, 그래서 정부는 신속한 시세 파악을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단축했잖아요. 얼마 전에 단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시점을 늦춘다는 점에서 맞지 않다며 실제 거래 중에서 허위 거래는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으로 보여진다. 하여튼 많은 정책도 나왔고 또 이제 법안도 만들었고요. 또 법안도 개정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법을 계속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법을 지금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고 또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피로감이 점점 쌓여오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진짜 대책이 나올 때마다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에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세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세금이 나왔다. 뭐 과세가 됐다. 자, 요런 지금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1가구 2주택,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주택자였는데 이제 처분했고 처분하고 이제 1주택 상태였는데 또 이제 비과세를 받을 줄 알았는데 또 처분하면서 또 이제 과세를 또 이제 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뭐 세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내용들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요 사소한 거, 이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진짜 몇 천만 원, 몇 억이 날아갈 수 있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세심하게 또 살펴볼 것들도 많아졌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